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저희 앞에 두 모녀가 갑자기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용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났고 모든 게 정리된 마당에 다시 찾아온 두 모녀를 보는 순간 즐거운 시간을 망쳤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제 아들한테 말을 걸면서 저희가 가지 못하게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6살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용해 시간 끌려는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 버렸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라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두 모녀와 대치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되자 화가 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아 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와 두 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건 이번 설 명절 때 일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시댁 며느리로 지내면서 두 모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년이나 흐르게 되었죠. 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서운한 말이나 불만 같은 건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가족의 평화를 유지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두 모녀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문제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고 시부 또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면 잘 지내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을 버텨왔고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상태라 시모와 신우가 살짝만 건드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제가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자 시모는 기분 좋은 명절날 얼굴 보자마자 인상 쓴다며 제가 모든 걸 잘못한 것 마냥 화를 내길래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짐을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내 앞에서 감히 물건을 집어던져? 얘 봐라. 이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니? 엄마가 오자마자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짜증내면서 새해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봐서 기분 안 좋다고 먼저 상처 주는 말을 꺼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빠는 항상 우리 편에서 얘기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만들 좀 해라. 새해부터 또 시작이야. 며느리 너는 방에 들어가서 짐 풀고 당신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애들 오기 전에 내가 분명 부탁하지 않았어? 나도
최대한 억누르면서 얘기한 건데 뭘 더 잘해주라는 거야? 이쁜 구석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지. 나는 제 얼굴만 보면 그날 하루 동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인상 쓰는 얼굴이잖아. 너는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부모 마음 상처 다 주고 결혼까지 강행한 거야?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제 얼굴 보는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깔려 있는데 왜 하필 원청이를 만나서 엄마 마음을 후벼 파나? 수술하면 뭐해? 면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주둥이에 장애가 있으니 말하는 것도 어눌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내가 널 원청이한테 장가 보내려고 배 아파 낳아준 건 줄 알아? 그러게. 내 자식이 오빠처럼 장애가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렸을 거야. 내 속도 뒤집어지는데 엄마 속은 오죽하겠어? 네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라고. 돈 많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너랑 결혼하겠냐? 걔들이 눈이 삐었니? 돈 많은 남자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너 같은 여자를 만나 주겠냐고. 넌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세상 떠날 거다. 그런 심보로 절대 좋은 남자 못 만나. 나중에 혹여나 결혼한다 해도 너랑 성격 똑같은 남자 만나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또다시 시작된 시모와 신우의 상처되는 말들에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건 두 모녀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시부 때문에 시댁에 간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이번 명절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면서 시부만 따로 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시모와 신우의 거친 언행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대한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무관심이 저에게는 더 편하게 다가왔었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가면 그곳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만큼은 저도 안 좋은 시선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 때마다 남편과 시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행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제가 평소에 느끼며 살아왔었던 안 좋은 시선으로 항상 바라봤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이미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상황이라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시모와 신우가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와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만큼 두 모녀 또한 제가 노력하면 분명 마음을 열고 좋게 다가와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람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두 모녀와 얼굴을 마주했던 적이 없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성형수술을 몇 번 했었고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남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발음은 많이 괜찮아져서 의사소통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좋아지게 되었죠. 두 모녀와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서 서둘러 나오길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시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인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방에는 상당히 많은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할 일이 많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나갔어요. 신우는 옆에 앉아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시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빠는 절대로 이혼 같은 건 안 하겠지? 맨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무슨 방법 없나? 자기들이 좋다는데 난들 어쩌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지. 너희 아빠가 엄마 편은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드는데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예, 저녁에 만두 꼭 해먹어야 하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매번 명절 때마다 하는 건데 너는 아직까지 어리바리 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아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고 작정했지? 이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비켜봐라. 얼굴만 문제가 아니라 하는 짓도 문제네. 오빠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그렇게 여자가 없나? 인물이 나쁜 것도 아닌데 보는 눈이 삐었나? 시모는 저를 밀치더니 만두 속재료를 정신없이 준비했고 저도 시모 뒤에서 눈치 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개가 짖나 보다 생각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계속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쉬지 않고 퍼부었지만 그냥 아예 제 두 귀를 닫고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방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피던 시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남편과 함께 외출을 했어요. 동네 분에게 받을 물건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부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모는 하던 일을 내려놓더니 만두 빚는 것만 하면 끝난다고 나머지 일은 저 혼자 하라며 신우를 데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시부가 나가자마자 보인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신우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주방으로 들어온 두 모녀는
얼굴에 팩을 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자 얼굴에 팩을 붙인 시몬은 손으로 지시를 하면서 서둘러 만두 빚기를 재촉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니? 서둘러 준비를 해야 시간 맞춰 끝낼 수 있지. 내가 손 놨다고 너도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지?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껌뻑 죽어서 바로바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내 말도 아예 무시하네. 너 혼자 만두 빚으라고 해서 기분 나쁘니? 엄마, 그런데 저 만두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못생겼다.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매년 명절 때마다 해오던 일인데 왜 만두가 저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다. 얼굴이 이쁘고 마음이 고와야 만두도 이쁘게 빚을 수 있는 건데 면상이 저러니 만두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어? 사돈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만두를 발로 만들었니? 얼마나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얼굴이 그 모양으로 됐겠어? 생긴 것도 밥맛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꼬셨는지 아직까지도 이해 불가야. 그 얼굴로 남자 후리는 재주는 그래도 있나 봐. 예, 오늘따라 팩이 너무 잘 먹는데 이거 비싼 거라더니 정말 다르긴 하네. 에이,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이거 붙이고 있으면 주름까지 싹 사라진다니까. 새언니 들어오고 엄마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아? 예전에는 피부도 좋았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엄마 얼굴 말도 아니야. 오늘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셔. 맨날 아빠, 오빠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 도대체 어딜 봐서 이쁘다는 거야? 눈들이 맛이 갔나 봐. 정말 듣자 하니까 둘 다 놀고들 있네.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들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 나가리 나불대는 재주만 있니? 그 팩 붙인다고 뭐가 좀 달라질 줄 아나 본데 이미 마음씨가 썩어 있어서 그 사악한 얼굴들 조금도 바뀌지 않아. 마음씨가 좋아야 얼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몰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밀대로 내 얼굴처럼 똑같이 해줄까?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차별을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 맨날 남 욕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고 즐거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입값 만두 니들이나 많이 처먹어. 원래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몰라? 우리 가족 욕한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날 줄 알라고. 너 방금 너희들이라고 그랬냐? 얘가 이제 아주 정신줄까지 났나 보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어디서 밀대를 쳐들고 있어? 당장 안 내려놔? 저는 들고 있던 밀대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시모와 신우는 밀대에 본인들 얼굴에 맞을까봐 도망치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던 저는 빚었던 만두를 들어 두 모녀에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두 모녀도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가 7년간 쌓아왔던 안 좋은 감정을 전부 터뜨리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주방 안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고 있는데 그 사이 시부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와 두 모녀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미 시모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지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터진 만두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저는 두 모녀에게 당했던 터라 옷이 찢기고 머리도 한 움큼 빠져 헝클어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참고 있었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게 되자 결국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신우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뺨을 올렸어요. 손이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전부 잘못됐다며 남편은 그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면서 신우를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집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에 잡히는 건 전부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만 좀 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면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내자고 했었잖아. 당신이 분위기만 좋게 조성을 해줬으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정말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들이 평생 연락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 내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또 먼저 시작을 했겠지. 쌤이 너도 더 이상 아빠 딸 아니다. 오늘은 최대한 서로 조심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말로만 알았다고 그러더니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아빠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왜 새언니 편만 드는 건데? 엄마랑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누가 가족인데? 새언니가 아닌 우리가 가족이라고. 오빠도 그래.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난 여자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오빠라고 용서해주는 거 절대 없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거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오늘로써 오빠랑 나와의 관계도 끝이야. 그거 잘 됐네. 너 같은 동생 나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어요. 사람 겉모습 가지고 비하하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 줄 알아? 둘 다 얼마나 잘났다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정말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생겼다고. 차라리 연락 끊고 지내는 게 속 편하겠어.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집 밖에 있는 거 다시 처분할 거죠? 밖에 있는 것도 처분할 거고 너희 둘도 처분할 거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시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집 밖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겠다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우는 밖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창문 커튼을 젖히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모도 궁금했는지 창밖을 살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시부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의 마음은 굳게 닫혔기 때문에 돌릴 수 없었고 밖에 있던 차량 2대는
중고차로 넘기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시부한 남편은 저와 두 모녀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싶다던 고가의 외제차 2대를 구입했는데 설 명절 선물로 준비해서 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신경을 썼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도 그간 참았던 화가 터져버리게 된 거였어요. 신우가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던 외제차였는데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 같으니까 시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놀래켜주려고 준비한 건 알겠는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저 차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아빠도 잘 알면서 어떻게 중고차로 넘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저 차 절대 못 보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세훈이랑 웃으면서 잘 지낼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저 차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저 주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뭐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 서로 잘 지내보자고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겨서 얼굴을 붉히게 됐던 거지. 나는 며느리한테 조금의 감정도 없다고. 내 지인들도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 타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당신이 원하는 게 며느리와 잘 지내는 거라면 그거 들어줄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되잖아. 저게 얼마짜리인데 중고차로 넘겨? 이미 끝났어. 둘 다 저 차가 가지고 싶어서 지금 당장 화를 가라앉히려는 것 같은데 다들 내 성격 알잖아?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내가 기회를 한 번만 줬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벌써 7년이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데 나보고 또 그 거짓말에 속으라고? 너희들한테 질려버려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도 예외 없어. 가진 것도 지뿔없는 당신, 내가 걷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전 생각 전혀 안 나나 봐.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부모한테 버려져서 시설에서 혼자 살다 사회로 나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워 쓰러지려는 거 내가 걷어들여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다며? 그런데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을 봐봐. 이게 며느리를 위해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한 결과야? 집안 꼴을 보라고. 예전에는 작은 거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배가 불러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잊어버린 거지. 다시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봐. 당신도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둘이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지내도록 해.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희 둘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 식구는 될 수 없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는 줄 테니까 벌어먹고 사는 건 둘이 알아서 해. 두 모녀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라 차단해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신우는 외제차 앞에서 펑펑 울며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대화 좀 하자고 저에게 미안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모녀는 먹고 살기 위해 생전 안 해보던 식당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어줬었는데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이 풀리지 않았는지 술 먹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생활비도 끊어버렸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집마저도 처분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최근까지 조용히 살다가 얼마 전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던 저희 앞에 나타났었죠.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장애를 가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울고 웃고 상처받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모와 신우 말고도 주변에서는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도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선 지나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 인테리어 견적 의뢰가 들어와서 잠깐 시장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의 장소였는데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불과 작년 추석 땐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저와 만날 일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직업이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이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지만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은 세상 살다 처음 겪어보게 되었고 이 문제로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세요. 시모 뱃속에서 태어난 남편이 정상적으로 커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혼 이후 시장에서 일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가 평소에 알던 시모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주변 상인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희 부부가 시모가 일하고 있는 전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상인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놀란 남편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틈으로 들어가
말리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보게 된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격하게 하는 건지 남편이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미 안사람이 있는 남자들에게 꼬리를 쳤다면서 시모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더욱더 흥분해서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 참, 내가 무슨 꼬리를 쳐? 너희들이 남편 간수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술 먹고 싶어서 전집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야? 상판태기가 그 모양으로 생겼으니 매사가 불안하겠지. 얼마나 마누라 구실을 못했으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고래 자기 남편이라고. 나랑 눈 맞을까봐 불안해? 그런데 이거 어쩌지? 머슴같이 생긴 너희 남편. 내 눈에 성도 안 차거든. 내가 아무리 남자 없이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어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와서 전 좀 팔아주겠다는 것까지 내가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되도 않는 말로 사람을 상간녀로 몰아가고 있어? 한 번만 더 내 식당에 찾아와서 깽판 치면 그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너희 못난 남편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렇게 성격이 고약하니까 그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그쪽이 하도 다른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당신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이미 상인들 사이에 전부 퍼져 있는데 그쪽이 지금 내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버릇 어디 갈 것 같아? 시모의 식당에 쳐들어온 상인 아줌마들은 시모가 바람기가 심하다며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시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상인 아줌마들은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상인 아줌마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자 남편이 경찰 조사 받아보면 되지 않냐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의 식당에서 난리친 아줌마들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 들자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는 건 싫었는지 시모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한 뒤에 다들 돌아갔어요. 상인 아줌마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자리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아, 왜 다른 남자들한테 눈웃음을 파는 건데요? 틈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접근한다는 거 몰라요? 본인들이 좋아서 오는 것까지 내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니? 이게 내 탓이야? 마누라 구실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겠어. 그럼 엄마는 정말 떳떳하다는 거예요?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행실? 나는 그냥 술 몇 잔 따라준 것밖에 없다. 우리 식당에서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좀 웃어주고 대화 몇 마디 해준 것뿐인데 이게 잘못이야? 그런 손님 왔는데 인상 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 조성해야 맞는 거냐고. 나도 지킬 건 지키면서 장사하는 중이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안 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시모는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주변에 깨지고 어질러진 식기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근처 볼 일이 있다가 잠깐 들린 거라며 전집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정리하길 원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시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모의 기분을 더 안 좋게만 만들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곧 추석인데 집에서 쉴 건지 아니면 식당에 나올 건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집에서 놀면 뭐하니? 명절날 식당 문을 열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식당과 달리 전집은 명절날 제일 바쁜 거 알면서 쉬라는 말이 나오니? 다른 집처럼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려 했는데 이런 기분으로는 힘들 것 같네요. 정리도 다 끝났는데 엄마도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술 따라주거나 선 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괜한 오해 사잖아요. 그럼 네가 한 달 용돈 500 맞춰줄 수 있어? 그럼 전집 정리하고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란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조건 맞춰주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싫어 마라. 그딴 말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처신 차례. 여자들은 주변에 조금만 조건 좋은 남자들이 꼬이면 금세 그쪽으로 정신 팔려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은 아니죠?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제가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려는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보셨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 근처 식당에서 계약건이 있어서 일하는 모습인데 이걸 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보면 몰라? 너 얼굴 표정 봐라. 여자들은 다 똑같아. 아무리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면에 박혀있는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내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던 길에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상가 주인한테 눈웃음 치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직업 특성상 원래 그런 거니? 실내 인테리어라는 게 고객한테 상냥하게 눈웃음 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사진 잘 봐라. 아주 좋아 죽더구만. 왜? 일 끝나고 너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는 모습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해서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저 상가 주인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마감을 전부 끝냈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거였어요. 누가 봐도 일적으로 나누는 대화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당장 사과하세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 아들, 네가 봐도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인 것 같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조만간 바람기 때문에 내 아들과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치면서 한마디 한 뒤 저를 급하게 따라왔고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는지 결국 차 안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제가 고객과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시모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모습을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끝이 났는데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땐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전날에는 마음에 든다고 다음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입금하겠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다음 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추가적인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마무리가 된 공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해 줘야 한다고 사정을 했었는데 상가 주인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었고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 고객과 진단 빼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남자한테 해프게 눈웃음 치고 바람 피우려는 것 같은 행동까지 보였다는 충격적인 말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줬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까지 저를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기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연락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받아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난리칠 것 같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시모는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연락 한 통 없냐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를 내길래 남편이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엄마가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던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건데 문 안 열어준다고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 게 맞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저번에 식당에서 며느리한테 했던 말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문제로 나랑 아예 연락 끊고 살려고 했었어? 어차피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속 좁게 계속 이럴 거니?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마. 내일 너희들 식당에 와서 일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에 저온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나 혼자선 주문 들어온 걸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부탁하는 거니. 내일 아침 일찍 식당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일에 대한 보수는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명절날 돈을 많이 벌어놔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 내일 꼭 식당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가마.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용돈벌이 한답시고 저희가 전 부칠 기분이겠어요? 아, 그래. 내가 그땐 생각이 짧았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상상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미안했다. 시모는 본인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저에게 사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닌데 계속 얼굴 붉히는 것보단 서로 좋게 풀자면서 계속 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받아줬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모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재료들이 주방에 꽉 차 있었고 저는 식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가 던져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정신없이 전을 부쳤어요. 그렇게 주문한 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전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어느새 전을 부칠 식재료가 거의 다 떨어져서 남편이 길 건너에 있는 마트에 잠깐 들려 급한 대로 식재료를 사오려고 나간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져 버렸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전만 부쳤지 식사는 하지 못해서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배는 고픈데 밖의 상황을 보니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식당의 손님들이 미어 터졌고 홀을 혼자서 담당하시던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르길래 하던 일을 멈추고 홀 쪽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손님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테이블 좀 정리해달라면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상의에 올려져 있던 전이 꽤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웠어요. 힘들게 만든 전인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울 것 같아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주방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접시에 건들지 않은 동태전이 그대로 있길래 한 개를 집어 먹었는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끝내고 주문을 받은 시모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제가 먹고 있던 동태전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주방 쪽으로 달려와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시모는 바빠 죽겠는데 입에 들어갈 전이 있냐면서 홀에서 많은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제 등을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결국 입에 들어갔던 동태전은 목구멍에 넘기지 못한 채 도로 뱉어버렸네요. 어머님, 이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힘들게 부친 건데 건들지도 않은 거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손님이 먹다 남은 접시 위에 있는 동태전 하나 주워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식당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어머님 일을 도와주려고 온 며느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손님이 먹다 남긴 전이면 네가 먹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 저기 덮어놓은 거 안 보여? 건들지 않고 멀쩡한 전은 내가 저쪽으로 전부 다 빼놓고 있었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져서 손님상에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네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네가 한 번 더 붙여야 하는 건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손님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전을 따로 포장 주문한 손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동태전이 입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저쪽에 빼놓은 전은 이미 손님상에 한번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시 데워서 손님상에 올려놓는다고요? 한번 나간 음식은 바로 버려야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멀쩡한 전을 그냥 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건데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다른 식당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밑반찬 같은 거 재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손님들은 알지 못하니까 상관없다. 지금 주문 밀렸으니까 저기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거 계란물만 다시 입혀서 바로 내놓거라. 나중에 일 끝나면 그때 제대로 된 저녁 먹으면 되잖아. 아, 빨리 움직여. 손님들 기다리잖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다시 손님한테 나간다는 건 양심 문제라 손님이 기다려도 다시 새로 만들어 내줄 거예요. 명절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되는 거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젓가락도 안 된 거 다시 내놓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니? 얘가 내 성질을 또 건드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해? 시모는 제 등에 짝소리가 날 정도로 손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너무 큰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주방 안쪽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가 너무 흥분을 했는지 손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면서 잘못도 없는 손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손님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와 주방에 있던 시모는 밖으로 나가더니 손님의 어깨를 밀치면서 남의 주방 들여다봤다고 더 크게 화를 냈어요. 결국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들 밖으로 나가셨고 그 사이 남편이 식재료를 사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급하게 달려와 말렸지만 이미 시모와 손님은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싸우고 있던 손님의 일행 중 한 분이 갑자기 시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곤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가리키면서 시모 본인 거냐고 물어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숨겼고 시모의 손을 잡았던 손님은 손가락에 껴져 있는 옷반지가 본인께 맞냐고 다시 되묻는 말에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니 밖으로 밀쳐냈어요. 시모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한 손님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멀리에서 누군가 급하게 혼비백산 뛰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도 급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빼서 가방 안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은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옷반지를 내놓으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며칠 전에 시모와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분이셨고, 그분이 알고 보니 상인 회장이셨는데, 시모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옷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옷반지 이리 안 내놔? 아니, 그쪽이 어떻게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그이가 너한테 그 반지를 준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아니,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옷반지라니.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리고 그쪽 남편이 나랑 무슨 사이라고 옷반지를 줘.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예,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만 정리하거라. 아들, 너도 며느리 도와 주방 정리해라. 아니,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회장님이 잃어버렸다던 집안의 가보인 옷반지 왜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었잖아. 그 옷반지를 좀 전까지 이 아줌마가 끼고 있었다고. 내가 손까지 잡아서 확실하게 옷반지 끼고 있는 걸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지 못해. 공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놔. 그냥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가 그이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어. 만약 그쪽이 우리 집안 가보인 옷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당장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진행할 거지만 지금 돌려준다면 조용히 넘어가도록 할게.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아이고, 상인 회장이나 되시는 분이 벌써부터 치매가 오셨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아까부터 왜 생사람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여보세요? 당신 당장 이쪽으로 와봐. 어디긴? 당신이 밥 먹듯 드나들던 전집이지. 10초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시모의 가방 안에 옷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방 안에 옷반지가 있는 거 확실하냐며 재차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 주방으로 나가서 카운터에 있는 가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식당 문이 열렸고 얼마 전에 시모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았던 상인회장 남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전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내가 저번에 줬던 옷반지. 그냥 돌려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게 집에서만 착용하라고 했잖아. 왜 식당에까지 나와서 끼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런 거였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 당신이 저 전집 아줌마한테 우리 집 가보인 옷반지를 몰래 가져가 줬다는 것만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서로 얼굴 보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몰랐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거 알잖아. 나도 요즘 들어 당신이 나한테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몰랐네. 내 물건에 손을 대서 저 여자에게 줬다는 건 다른 물건도 줬다는 거잖아.
집안의 가보에 손을 댈 정도면 또 다른 물건들도 주지 않았겠어? 너희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도대체 진도를 얼마나 뺐길래 옷반지를 넘기는 거냐고? 아, 여보. 내가 미안해. 잠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나 당신 아니면 빈 껍데기인 거 알지? 등따시게 살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내 마음을 전부 준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할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품들 한두 개씩 가져다 줬었어. 그런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시장에서 일하는 남자들 중에 금옥씨를 안 갖춰간 남자가 없을 정도라니까. 다른 남자들도 이미 금옥씨한테 엄청나게 많은 금품을 바쳤다고. 어머머머머, 너희들이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왜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본인들이 좋아서 따라다닌 걸 왜 나한테 그래? 금옥씨 남편분 죽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서 술 먹으러 오는 양반들한테 먼저 꼬리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나랑 며칠 전에 호텔도 갔다 왔잖아. 상인 회장의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뱉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상인 회장은 본인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상인 회장은 옷반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시모는 받은 걸 줄 수 없다면서 상인 회장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라면서 시모의 가방 안에 옷반지가 들어있다며 시모의 가방을 뒤집었는데 그 안에서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 안에 옷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인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펼쳐져 있던 금품이 거의 다 상인 회장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시장 사람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기 남편과도 호텔에 드나들었냐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결국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중재한 끝에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시장 상인분들도 똑같이 금품이 없어졌다는 말에 시모의 집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상인분들이 착용하던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부 다 자기 거라며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고 땅을 치셨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간소송을 당했고 시모는 시장에서 결국 내쳐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시장 상인분들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식당을 정리한 뒤 자숙하는 중이세요. 시모의 이중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연을 끊어버렸지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 말로는 돈 많은 남자 하나 붙잡아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데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명절에는 왕래 없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여자의 촉이라는 건 무섭다던데 너무 조용하니 그 또한 걱정이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의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라 재수 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모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얘,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뒤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